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와 디스플레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뭐 크게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좀 답답한 국면에서 바닥권에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그림들인데, 자, 오늘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날 하락한 거에 비하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뭐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되고요. LG 디플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우리가 1535원 여기 그 가격 있죠? 앞에서 이렇게 지지력을 보였어야 되는 이 가격 수준에서 다시 한번 받아 올리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했다는 점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LG 디플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닥 영역에서 매수 신호 타점 우리가 말씀드리죠. 이거 의견 나올 때마다 투자자님들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바닥에서 좀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LG 디플이나 LG 전자나 제가 좀 긍정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좀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싸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대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카 이거 사실상 뭐 무산됐다 뭐 이제 사업 진행 안 한다 이렇게 지금 거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니 우리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LG 전자라든가 LG 디플이라든가 좀 LG 대표적인 이 그룹주들이 우리 애플과의 그동안의 어떤 이런 뭐 협업해왔었던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애플카가 이제 진행된다면 거기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주요 뭐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전장 부품이라 그러니까 이런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LG 거를 좀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애플카 하면 우리가 마그나를 계속 얘기하면서 강조 드려왔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LG 전자가 어쨌든 뭐 전장 사업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자회사 마그나 LG 마그나가 전기차 부품 그다음에 자회사가 뭐 차량용 램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대형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시장을 좀 압도하고 있죠. 여전히 차량용 10인치 이상 대형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확실하게 좀 굳혀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애플에서 좀 이렇게 좀 벗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LG 전자라든가 뭐 우리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우리 무시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오늘 LG 디스플레이 또 이렇게 또 크게 올라왔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님들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업황이 다소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희 현대차, 기아차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현대 기아차 그 납기표 뭐 이런 부분에서도 또 확인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이라든가 이런 자동차에 비해서요 지금 전기차가 오히려 기다리지 않고 거의 뭐 그대로 받는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이오닉 5 뭐 그냥 한 1.5개월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6는 한 달, 코로나는 3주면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코로나 코나 EV는 3주 안에 받을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기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죠? 대기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백오더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량들이 막 쌓여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출고할 수 있는 자동차를 내가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 출고 받을 수 있는 그 일자가 예를 들면 뭐 짧게는 뭐 6개월 또는 1년 이상 우리가 그랬을 때 이거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관련주들이 더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은 전기차 수요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좀 떨어져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뭐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또 테슬라의 또 실적들도 또 그 올해 1분기죠. 1분기 인도 대수도 부정적으로 지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업계가 지금 전기차 업계가 그렇게 뭐 녹록치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L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앞서서 우리 올해 그 상반기에 저기 메타 또 왔었잖아요. 메타의 그 CEO가 또 왔었기 때문에 실제 그 마크 저커버그와의 어떤 그 회동을 통해서 또 향후에 메타와의 어떤 협업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특히 메타가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특히 XR 기기와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 LG전자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같이 협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마그나, LG 마그나 얘기를 좀 했는데, LG 마그나도 역시나 앞으로 기대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헝가리 공장, 유럽 시장에 교두보가 되잖아요. 그 헝가리 공장을 어쨌든 캐파 확장되는 그 규모, 그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겠고요. 앞으로 B2B 사업 확대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매출 구조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자회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럽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2025년도 완공되니까 그 유럽 시장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네, 2025년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2024년도 이제 막 중반 가까워지니까 이제 4월이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보자,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장 사업 관련돼서는 또 벤츠 있잖아요. 벤츠와의 또 꾸준한 또 협업을 우리 LG전자가 그동안 해왔고, 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LG 그룹주 가운데서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우리 벤츠와의 또 어떤 협업을 좀 감안해 보면 그냥 우리가 너무 애플카에만 너무 목을 메고 있던 건 아니었나. 물론 그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시사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가 상승의 어떤 트리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애플카가 그래서 뭐 만들어지지 않는다, 뭐 애플카 뭐 무산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LG전자의 뭐 더 추가적인 악재나, 그러니까 전장 사업 부분에서 더 부진할 것이다, 뭐 악재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좀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냥 뭐 소멸된 거다. 그냥 꿈 같은 얘기가 그냥 소멸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애플이 뭐 관련돼서 뭐 실제로 뭐 인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투자를 또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애플카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번에 실제로 애플카를 뭐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산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길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의 그 8세대 모델이죠. 8세대급 생산 설비 투자가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OLED 부분에서 그 결국은 안 되는 부분들, 적자 보고 있는 LCD 부분은 결국은 털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털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신규로 OLED 부분 8세대급은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돈이 많지 않았고 또 실제 유상증자를 또 진행했고, 또 LG전자가 또 거기에 또 최대 주주로서 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LG전자도 그렇고, 그쵸,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돈들이 지금 뭐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뭐 LG전자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시설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매출 극대화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전기차 상황이라든가 OLED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전기차 쪽은 조금 시기를 좀 조절하면서 투자하지 않을까, 전정사업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OLED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IT 기기 전반적으로
그 OLED 부분,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 그리고 좀 큰 규모로 가면 이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대형 TV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저 중국에 지금 뒤처져 있잖아요. 투자 자체가 뒤처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우리 전방위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뭐 LG전자가 어쨌든 유상증자를 참여했듯이,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좀 어렵지만,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멀리 보면 결국은 LG 디스플레이도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조만간에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공시가 저는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 조금 뒤쳐졌지만 결국은 빨리빨리 그렇게 좀 따라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들이 좀 확보가 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등등등 가면서 결국 주가 상승 탄력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LG 전자도 그렇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예,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예.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이 뭐 너무 뚜렷하게 좋다, 뭐 훌륭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작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분기에 오히려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2분기, 3분기, 그쵸? 이런 식으로 볼 때 결국은 1분기 실적 요거 발표 전후가 결국은 주가 바닥을 완전히 좀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LG 그룹들은 실적 발표를 4월달 마지막 주간에 하게 되니까 LG 디플도 일단 실적 발표 일정을 좀 내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결국은 4월달에 이들 주식들이 대외 변수가 없다면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잡고 좀 튀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적 발표 예정도 이제 나왔죠. 자, 보시게 되면 보시죠. 이번에 1분기 일단은 전망치는 적자죠. 6,800억 정도. 2분기는 5천억 정도. 3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는 그래도 기저효과는 발생됩니다. 그렇죠? 전년도가 뭐 워낙 좋지 않았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적자 규모는 좀 감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뭐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적자인데 그럼 더 많이 빠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저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유상증자까지 결정을 내리면서 주가가 더 많이, 대략 한 20-30%가량 더 많이 빠져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안 좋다, 막 뭐 이거 포기하고 떠나야 되느냐, 도망갈 거다,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으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멀리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결국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큰 틀에서 이 추세가 좀 넘어가는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가 뭐 큰 추세를 넘어간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이제 유상증자 신주 물량도 상장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LG 디스플레이는 시작이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이제 바닥 잡고 상승이다 라고 하려면 이렇게 추세가 좀 돌아 나가 줘야 돼요. 그 기준이 6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 꼭 주목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뭐 바닥에서 막 매수 신호도 나오고 매도 신호, 또 매수 신호, 매도 신호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는 여기 60 중장기 추세선을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좀 넘어가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장기 여기 저항선 있죠?
여기를 어쨌든 돌파돼서 안착되면서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거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관심 갖고 사게 되면 늦잖아요. 기본적으로 12,000원, 13,000원 막 넘어갔을 때 우리가 주섬주섬 담다 보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가격 수준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막 15%, 20% 올라가 있는 가격에서 우리가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이제는 마음고생을 좀 지나서 바닥 잡고 돌려 나올 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순식간에 여기 정도처럼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일시적으로 여기를 돌파돼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우리가 요 정도 가격 수준에서 여기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나오는 여기 10,000원 초반대 가격에서 투자자님들 잘 모아 가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LG전자로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 LG전자도 뭐 이렇게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중장기 추세선 여기 선 있죠. 여기가 지지력을 보였었고 여기 와서는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맞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못 넘어가요. 뚜렷하게 여기를 좀 뚜렷하게 못 넘어갑니다. 이 10만원대 영역 이거 지금 굉장히 버거워하는데 LG전자는 본격적으로 출발하려면 여기 10만원이 안착돼야 됩니다. 돌파 안착이 돼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오늘 이제 상승 반전은 좀 나왔는데 아직 뭐 매수 신호가 다시 바닥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것을 좀 보고요, 이렇게 10만원대 안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LG전자도 자, 우리 LG전자 보유하고 있는 투자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영상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바닥에서 나올 때 잘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LG전자가 그렇게 뭐 크게 단박에 막 슈팅 나가고 막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조그만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좀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